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년 만에 제로금리, 재개된 양적 완화, 본격적인 유동성의 장세가 펼쳐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웬 제로금리? 양적 완화?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 주말에 뜬 뉴스를 하나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3월 15일 날 어제 뜬 뉴스인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업들이 자금난에 부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음 매입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업이 들고 있는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거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매입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썰입니다. 썰.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15일 밤 기업 어음 직접 매입 기구, 딜러 기업 어음 매입 기구를 마련한다라고 밝힐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찌라시였습니다. 15일 밤이니까 미국 시각으로 15일 밤이죠. 그러면 한국 시각으로는 16일, 오늘입니다. 16일 새벽을 말합니다. 결론은 연준에서 한국 시각 16일 새벽에 깜짝 뉴스를 발표할 것이다. 그게 아마 회사채 매입이 될 것이다 라는 찌라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찌라시가 실제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연준은 왜 이렇게 기업 어음도 매입하고 회사채를 매입하려고 할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1분 이내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면서 WTI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중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의 손익분기점이 유가가 40달러, 50달러 요 선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로 유가가 떨어지면은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은 부도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은 회사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부실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셰일가스 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즉, 채권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회사채, 즉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97, 98년 IMF 때 금리가 되게 높았잖아요. 왜 높았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안 빌려줘요. 왜? 돈을 빌려주면 망하기 때문에, 손해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셰일가스 기업들도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돈을 빌려서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금리를 높게 주면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셰일가스 기업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셰일가스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들 역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CLO라는 상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이러한 신용경색, 돈이 돌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5일 밤, 즉 한국 시각으로 16일 새벽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기사는 미국에서 먼저 나오고 한국 기자들이 이것을 해석해서 다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원문으로 바로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스킵하지 말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거의 0%까지 낮췄다. 그리고 7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해석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일요일날 액션을 했습니다. 무슨 액션을 했냐? 그 친구의 여파로부터 미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거의 0%, near zero까지 낮추고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되게 파격적이죠. 원래는 다가오는 17, 18일 이번 주 주중이죠. 그때서야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기준금리를 낮춘다, 이런 전망이 강했었는데 갑자기 또 깜짝 쇼를 한 겁니다. 다시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또 다른 액션들을 발표했습니다. 뭘 발표했냐면은 은행으로 하여금 90일 한도로 대출 금리를 완화시켜서 돈을 빌려주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긴급 대출 금리가 1.5%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1.25% 추가 인하를 시켜서 0.25% 금리로 긴급 대출을 하도록 시켰어요. 즉 시장에 돈이 풀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Reducing Reserve Requirement Ratio to 0%. 무슨 말이냐면은 리저브가 뭐냐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을, 예치하는 돈을 우리가 리저브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맡길까요? 시중은행도 이러한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채권에 투자하자니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하면은 주식 요즘 힘들잖아요. 게다가 일반 사람에게 이 돈을 투자하면은 돈을 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도 이러한 여유 자금을 중앙은행인 연준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리저브예요. 이러한 리저브를 맡기고 금리를 받아요. 그냥 꽁으로 돈을 맡기진 않겠죠. 그러한 리저브에 대한 금리를 0%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즉 연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시중은행들 나한테 돈 그만 맡겨. 나한테 돈 맡겨봤자 나 너한테 금리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이자 하나 받아 먹어. 나한테 맡기지 마. 앞으로 돈 안 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얘기고, 또 추가적으로 통화수합, 대출금리나 대출기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즉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달러 수합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혹시나 다른 나라가 기축통화인 달러가 부족해서 망할까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달러를 너희들한테 제공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의 미중 무역 전쟁처럼 중국이나 신흥국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역풍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불어왔잖아요. 혹시나 유럽이나 일본, 아시아 이런 나라에서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당연히 역풍이 돼서 미국한테 불어와요. 그래서 이걸 애초에 막기 위해서 달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어차피 연준은 돈을 찍어서 그냥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과거 2008년 서프라임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달러 수합은 다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블라블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2% 물가 목표를 우린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액션, 그러니까 제로금리 양적 완화는 도울 것이다. 뭘 돕냐? 경제적인 활동을 부양하고 강한 노동시장 조건을 돕습니다. 어쨌든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러한 공중보건과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친구 위기랑은 직접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 친구가 사라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연준의 통화정책은 한계에 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통화정책을 해봤자 먹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거는 백신 이런 거지. 0%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말 같아요. 그래서 연준은 공중보건 위기와는 싸울 수 없지만 이렇게 위기가 좀 떨어질 때, 완화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위기가 좀 완화되면은 이러한 제로금리 양적 완화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연준은 준비가 되었다. 무슨 준비가 되었나요? Use its full range of tools.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 2008년 경제위기 그때 당시랑 좀 비슷한 멘트죠. 가계와 기업의 이러한 신용 흐름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아래 보시면은 5천억 달러의 국채, 2천억 달러의 MBS, 모기지 채권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푼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다 풀어도 혹시나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테드 스프레드가 더 올라가거나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더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은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회사채도 매입하겠다, MMP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full range of tools, 모든 범위 도구, 중요한 멘트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파도 있었죠. 클레버랜드 여는 의장은 반대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0.5에서 0.75 기준금리를 0.5% 정도만 떨어뜨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0% 금리 양적 완화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 연준에서는 깜짝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연준에서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 달러의 가치가 98.8까지 올랐어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최강 안전자산인 엔화까지 찍어 누르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초반이긴 하지만 97대로 쭉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즉 원달러 환율, 위안화 환율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다. 그리고 달러 반대편에 서 있는 금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달러 반대편에 서 있는 금은 최근 들어 1,50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미친듯이 오르니까 금이 미친듯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550달러대로 다시 회복을 했죠. 달러가 떨어지면
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죠. 만약 이러한 연준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안정화되고 경제가 안정화될 것 같아. 그러면은 달러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연준에서 이렇게 돈을 막 때려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전혀 안정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달러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금 팔고 채권 팔고 다 팔고 달러로 막 몰려요.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잘 파악을 하세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연준이 대응책을 마련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반응은 오겠죠. 주가가 오른다거나 금이 오른다거나 달러가 떨어진다거나 일시적인 반응은 올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지금 시행한 제로금리와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는 이미 2008년도에 시행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한번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12년 있다가 오랜만에 먹긴 했지만 사람들은 이것 위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어요. 즉 연준에서 양적 완화가 아닌 회사채까지 매입해주는 질적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을 다시 볼게요. 사과를 좋아하는 경제는 마트에서 사과를 사서 먹기 시작했죠. 근데 한 개, 두 개 먹었을 때 맛있던 사과가 3개, 4개를 넘어가니 맛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적 완화 이미 해봤어요. 아, 좀 새로운 걸 원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이번 연준의 조치로 인해서 증시의 일시적인 반등은 오긴 올 겁니다. 오긴 오는데 이게 바로 가즈아로 이어질지는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죠.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뭔가 증시가 잡히지 않으면 질적 완화를 도입해서 회사채까지 싹 매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게 문제잖아요. 이걸 잡으려면은 양적 완화로는 안 돼요. 회사채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회사채 매입을 발표할 때까지,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을 발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흔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그냥 V자 반등이 나오면 땡큐고요. 네, 저도 좋습니다. 아마 이걸 연준에서도 바라고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그냥 제로금리 7천억 달러 양적 완화 발표했지? 너네들 제발 만족하고 이제 그만 증시 반등해줘. 이걸 원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족할지? 그건 지켜봐야겠죠. 연준의 긴급 성명에 이어서 저의 긴급 영상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